뭐 이렇게 미국 대통령의 유머만 딱 네. 이렇게 모아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거기에 있고. 보면 실제로 그 대통령의 능력과 예. 유머는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그렇습니다. 예. 라고 해서 평가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유명했던 게 그 YS는 못 말려라는 예. 책이 예. 굉장히 또 많이 당시 한 팔렸고. 35만 부가 나갔다 그러네요. 네네. 굉장히 또 그 풍자의 대상으로 또 해학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네. 또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홍삼인가를 막 대통령 먹어 보시라고 하니까 먹을 때는 옆에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니 해도 정력에 제일 좋다. 특히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거 제 아내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링컨이 맞습니다. 저는 절대로 청당 못 갑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당이라면 저 의회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과 유머라는 테마로 한번 썰을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둘 다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오늘 좀 걱정이 됩니다. 왜 재미없는 사람입니까? 중간에도 재미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가능한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 뭐 대통령의 자질과 뭐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것으로 이제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뭐 그런 리더십 자질에는 잘 많이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질로 그 유머가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제 그 미국에서는 유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질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여기 글도 보면 균형 감각하고 유머 이 두 개가 리더로서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면 미국 대통령의 그 유머라든 이런 사례도 많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뭐 여론조사를 해도 그 대통령에게 유머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에 77% 이상의 국민들이 유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맞습니다. 했고 뭐 5%도 되지 않는 그 국민들이 뭐 그다지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소수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 대통령의 유머만 딱 이렇게 모아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거기에 있고. 보면 실제로 그 대통령의 능력과 유머는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유머 있었던 그 분들이 진짜 그 능력 면으로도 그 굉장히 상위 랭킹이 있었죠. 또 현대에 오면서는 그 대통령이 연말에 마지막 그 기자 만찬을 할 때요. 그때는 반드시 대통령이 최대한 유머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연설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을 계속 유머를 하는 이런 이제 코너까지 만들어졌어요. 피해갈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그 기자 그 간담회 만찬이 굉장히 유명했던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뭐 풍자와 해학과 뭐 유튜브를 올렸는데 380만 뷰가 당시에 지금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때도 있었고 다 있었더라고요. 현대 미국 백악관은 마지막 그 고벨 만찬 기자들과 할 때 그 연말에 그 유머 코드를 가능한 실어서 직접 비서관이나 유머를 잘하는 분을 특별 초청해서 원고 검토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힐러리 그 후보를 이제 어쨌든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이 만찬 회 때는 누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설지 모르겠지만 라고 하면서 이제 쉬라고 해서 어쨌든 그 여성의 어쨌든 쉬 그녀는 지금 와이오주나 이런 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시라고 표현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이 정치의 그런 좀 여유 사실 뭐 유머라는 게 뭐 반드시 그냥 뭐 웃기고 뭐 재미있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자리를 굉장히 좀 윤택하게 해주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하고 또 굉장히 어쨌든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뭐 좀 여러 가지로 그런 소통의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또 대선 때는 이럴 때일수록 뭔가 더더욱 좀 해학적이고 이런 여유로운 그
유머의 정치가 필요할 때 너무나도 지금 살벌한 폭언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도 네. 찾아보니까 한국 대통령과 관련한 유머나 이렇게 코미디 소재가 되기 시작한 게 이게 이제 6월 민주항쟁, 그러니까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 출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본인이 또 그런 약간 개그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풍자의 대상으로 해도 좋다라고 예.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예. 대표적인 몇 가지 하나 들어보면요. 네. 우리가 이제 건배할 때 이하여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당은 이하여고요. 야당은 네. 이하야고요. 제 출신인 대학교는 이하고입니다. 그리고 모 대학은 이하서 이렇게 하기도 한데요. 저기 네. 강 건너에 있는. 네. 근데 그날 이 건배사를 이하여로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장차간 부인들을 초빙한 만찬이었대요. 그래서 여성의 여자를 써서 오늘은 이하여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배사를 했다고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일본 총리를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우리와 중국은 아름다울 미자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아메리칸의 처음 발언이 그 중국 사람들 들을 때는 메이오라고 들렸어요. 메이오국. 그러니까 메이가 이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그랬고 일본 사람들은 그걸 쌀 미자로 썼어요. 지금도 일본은 미국을 쌀미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부시 대통령이 쌀 시장 개방에 압력을 엄청 넣어가지고 당시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농민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우리 이제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그 국제적 협정을 맺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 일본은 성견지명이 있어서 쌀 미자를 쓰셨군요. 그래서 일본의 대책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상황에 따른 유머도 잘 사용했다 그러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캐나다에 가서는 캐나다 총리하고 이제 이야기할 텐데 캐나다는 그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캐나다 추위 춥다 그러는데 한국은 40년째 북쪽에서 불어오는 냉전의 찬바람 때문에 한국은 너무 춥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한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꽤 유머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또 누가 계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네. 넘어가 보죠. 이제 네. 노태우 대통령 나면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또 일화도 많고 예. 특히 또 굉장히 유명했던 게 그 YS는 못 말려라는 예. 책이 예. 굉장히 또 많이 당시 한 35만 부가 나갔다 그러네요. 네네. 굉장히 또 그 풍자의 대상으로 또 해학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네. 또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말실수가 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특유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루마니아 차우체스쿠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니콜라이 차우체스쿠 나도 저도 어려운데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 말이야 그 차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선거 와중에 이제 91년이죠.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DJ가 자기 정치 라이벌이잖아요.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그냥 나 기자회견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들 모았는데 막상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이야 DJ는 옛날에 나한테 그 담배도 얻어피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뭐 유머라기보다 너무 좀 무지막지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뭐 약간 루머스럽기도 하면서 그 YS 성격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6월 항쟁 전이죠. 그 개헌청은 국민운동 본부를 추진하자 그러면서 YS가 DJ한테 그 기획서를 보냈어요. 1000만 서명운동을 하자. 우리 국민의 4천만, 5천만의 5분의 1이니까 1000만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DJ가 봤을 때는 도저히 1000만은 서명하기 힘들 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DJ가 역제안을 했어요. 이게 1000만 힘들으니까 100만으로 합시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니까 YS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양반 누가 1000만인지 100만인지 그 세 본답디까 그냥 1000만으로 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YS 성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YS는 못 말려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요. YS가 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약간 그런 실수들이 이제 본인도 약간의 개그적으로 그런 건 안 했지만 이제 개그 작가들이 볼 땐 소재가 된 거죠. 예. 개그 소재가 많이 되신 분이죠, 오히려 본인이 그렇죠. 많이 했다기보다는. 풍자의 대상이 또 많이 예. 되셨죠.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은 어떠셨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진지한 개그를 처음 하셨는데 유머를 썼는데 이게 민주화 운동 때 그리고 야당 시절에도 꽤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이제 기자들이 묻거나 이렇게 강연 가면 그때 80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네.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전두환 일당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긴장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특유의 저는 긴장이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판사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만약 무기징역이면 입이 오므러지고요. 사형이면 그래서 입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는데 다행히 하고 하는 바람에 그때 다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선고가 사형 처음엔 사형이었죠. 네네. 예. 그래서 그 긴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표정과 말이 꼭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걸 재밌어 했어요. 네.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흉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그 개그맨 심연섭 씨가 이제 엄청 이렇게 하면서 흉내를 많이 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또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죠. 그렇죠. 내 흉내를 그렇게 많이 내놓고 나한테 로얄티도 안 주고 예. 과일 상자 하나 안 보낸다고 막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네. 그 서울대 출신의 네. 사무관까지 합격한 사람이죠. 노정열 씨. 네, 개그맨. 노정열 씨가 이 김대중 대통령 흉내도 잘 되고 노무현 대통령 흉내도 잘 내죠. 그런가요? 최근에 와서 보면 네. 지금 무슨 방송에 진행도 하고 있어요. 노정열 씨가.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제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연설이나 말이나 어디 현장에 가서 적석에서 그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뭐 타고난 그게 네. 있으시죠. 뭐 외워서 하는 유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통령 중에는 일부러 좀 그 기자들한테나 이렇게 외워서 한 유머가 꽤 있는 편인데 적석에서 그냥 말로 문답으로 체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그 주한미 이제 이 한미연합사 거기에 이제 기획 참모 이름이 이제 존 굿맨이었는데 이 굿맨이 이제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성을 빗대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서 명자가 들어가는 성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해도 명검사, 명판사, 뭐 명교사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간 사람은 대장이 돼도 부대장, 부교사,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굿맨이라고 하는 이 성씨가 굉장히 좋은 성씨 아니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적석에서 그 얘기요. 거기다 통역 보고 혹시 제가 이 말하는 것 통역이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통역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굿맨이라고 참 좋은 성씨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데 그런 적석에서도 하고요. 통역에 관련돼서 또 한 번 또 있어요. 학생들이 막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군인하고 학생들이 막 섞여 있는 어떤 모임인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학생들하고 옆에 이제 통역이 한국말로 하면 통역이 한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통역이 영어로 할 때는 학생들이 전부 그 사람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요. 제가 대통령은 저거든요. 제가 한국말을 할 때 저를 보듯이 영어로 하셔도 대통령은 저기 때문에 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미군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적석에서 그런 유머를 꽤 하셨고요. 제일 기막히게 제일 잘한 유머 중에 하나는 적석에서 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한뜰의 마을인가 하는 그 농업 기업 거기 가셔가지고 홍삼인가를 막 대통령 먹어 보시라고 하니까 먹을 때는 옆에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니 해도 정력이 제일 좋다고. 특히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거 제 아내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아내가 알면 맨날 이것만 먹으라 그럴 거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까지 적석
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연세대학교 리더십 센터에 가서는 그 이제 학생 하나가 그 이야기를 물었어요. 대통령님 어린 시절에 대한 해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은 저는 먹고 사는 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고 아들 딸 놓는 게 또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제가 손녀가 생겨서 손녀가 너무 예쁩니다 이러면서 한마디 해요. 그런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뭐 손녀가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다만 저보다는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자학 개그를 아주 재밌게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전국 사무관을 모아서 이제 사무관 아마 첫 임용식 하고 나서 이제 기념 강연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여성 사무관이 물어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탁 폼을 잡더니 대통령의 건강 관리는 국가 기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웃기도 하고. 네. 그려집니다. 상상이 되네요. 또 기자들이 막 들어오기 박수 치니까 저는 기자회견인 줄 알았더니 여기 다 노사모만 왔나요? 뭐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체질적으로 좀 개그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너무 상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신데, 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뭐 아무래도 기업인 출신이라 그렇죠. 그런지 좀 굉장히 좀 친화적이고,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또 유머러스했다고 또 이렇게 또 평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하고 관련된 건데 그 한미 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 규제라든지 미국이 뭐 금융 이런 걸 올릴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걸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적석에서 그런 이야기는 여기 오바마 대통령이 없을 때 질문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번 재치 있게 넘어간 것도 있고 또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때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피부가 좋다고 젊어 보인다. 왜 대통령이 됐는데 점점 더 젊어지느냐 힘들어야 되는 고생해야 되는데 고생해서 늙어지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이렇게 상당히 이제 유머로 칭찬을 하신 건데 그게 이제 한마디 했죠. 설화수를 써서 한국 설화수를 써서 이렇게 좋다고 해서 프랑스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있다라는 걸 애둘러서 설화수 또 그렇게 화장품하면 또 깨알 홍보를 프랑스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신 거고 퇴임 후에도 약간 계획을 하셨어요. 다음은 전 대통령님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등장하고 저는 흉내가 잘 안 나네. 제가 흉내 잘 내야 되는데. 흉내만 내려면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인데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아무리 봐도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대표님은 성대모사 안 하셔도 그냥 외모가 MB와 굉장히 흡사하다.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니까 그쪽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나.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의외로 좀 준비된 유머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외워서 하는 유머니까. 근데 이제 조금 뭐 그래도 이제 괜찮았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강남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할 때라서 그 아시아 태평양 그 정상회담일 때 그 무렵에 이제 그 음악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왔대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총리가 박근혜 이 대통령하고 같이 말춤을 추자고 그럴까봐 굉장히 긴장했는데 그 말씀 안 해가지고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걸 소개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모였던 사람들이 뭐 박장대소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에 한교안 국무총리가 좀 늦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왜 늦냐고 이제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제 시간에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 말이 제 시간에 오시긴 했는데 대통령보다 늦었기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하고 같은 문맥적으로 이상해져요. 그래가 막 웃었다.
또 그런 또 약간의, 여유가 있으셨네요. 약간 여유가 있었던 거. 그런 건 좀 적석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진한 농담, 진한 것도 한번 했어요. 헌정회라고 국회에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신 데를 대한민국 헌정회라고요. 국회에 있는데 거기에 20여 분의 원로분들을 초빙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만찬을 열어가지고 굉장히 나이가 드신 원로들이니까 이거 한 것 같아요. 그 개미하고요, 코끼리하고요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첫날 밤에 개미 신부님이 기절을 했대요. 왜 기절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코끼리가요 개미 귀에 대고 이랬대요. 제 닮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세요. 그러는 바로 개미가 기절했대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거야말로 준비해온. 그렇죠. 근데 그때 뭐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좀 진지한 유머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들어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머가 실패했다. 뭐 이런 이제 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좀 진지한 편이잖아요. 대신 보니까 이제 그 4대 그룹 초청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수소차 뭐 관용차도 수소차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홍보대사를 수소차 홍보대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 좀 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오늘 보니까 4대 그룹 대표들이 오니까 평소보다 메뉴가 좋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4대 그룹의 대표들을 칭찬하면서 좀 풍성하게 메뉴가 나왔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 최근에 이제 그 초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만찬할 때가 했대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다. 저도 초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초선 대통령이잖아요. 2012년에 해가지고 초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근감을 표시하는 방식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뭘 해도 좀 너무 진지해가지고. 앞으로 뭐 그러게 뭐 재미있었던 뭐가 기억에 남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임을 하면 아마 조금 여유가 생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면 뭐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 뭐 그 당시에 뭐 분위기를 좀 뭐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드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화로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알려줘서 알게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말고 이제 공적인 정치는 공적인 언어로서의 그런 굉장히 좀 풍자와 해학과 뭔가 그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것을 이제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좀 그런 공적인 정치 언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좀 그런 유머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례는 이제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 이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1996년에 클린턴 대통령하고 경쟁했던 밥 돌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대통령의 위트 이래가지고 위대한 대통령의 위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이제 상원의원이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최근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까지까지만 썼는데 그분이 이제 매긴 미국 대통령의 1, 2, 3, 4위가 있어요. 1등이 링컨. 대통령. 2등이 누굴까요? 레이건. 3등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4등이 그 조카인 시어도르 루즈벨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1등인 그 링컨 대통령의 유머는 실제 통치할 때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도 하고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링컨의 유머라고 하는 책이 1, 2, 3권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물었을 때 이제 대통령이 그 해 때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도 있고 또 링컨 대통령은 아마 그 출마를 해서 4번인가 떨어졌어요. 한때는 8명 출마해서 6등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기업 경제를 했는데 뭐 과일상을 했는데 그것도 파산하고요. 뭐 살아온 게 파란만장해서 겨우 변호사 시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 역정이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경쟁 속에서 그 야당 정직한 링컨이라고 하는 구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은 두 얼굴의 사나이다, 막 이렇게 막 공격하니까 링컨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받아치는 게 내가 두 얼굴의 사나이면 이 얼굴로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유머도 유명하고요. 또 하나 상대방이 저 거짓말쟁이는 절대
절대로 천당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맞습니다. 저는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당이라면 저 의회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트, 유머, 그리고 전쟁 중에도 꽤 그 유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 할 때마다 유머로 시작했대요. 링컨 대통령. 왜 그랬냐? 전쟁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도 웃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 유머라는 것이 이제 뭐 아까 이제 이 책은 뭐 이제 클린턴 대통령까지라고 했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네. 예, 그 유머러스 하셨고 그 뭔가 그 어떤 상황이든지 좀 그런 국민들을 좀 보듬어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좀 웃음을 주는 네. 이제 그런 지도자를 이제 막 예전처럼 너무 그런 뭐 카리스마가 있는 이런 좀 딱딱한 대통령보다는 이제 네. 그런 대통령들을 또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일단 했던 2등까지 한번 해봅시다.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현대에서 기억하는 네. 굉장히 루머스러운 사람인데 이제 오바마 빼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은 그 81년에 총을 맞았잖아요. 존 흥클이라고 조디 포스터라는 여배우를 좋아해가지고 그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나기 위해서 이제 총 대통령을 암살을 했는데 그 택시 드라이버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그랬대요. 그 택시 드라이버에서 아주 어린 그 장녀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총을 맞았는데 총을 맞고서도 그 병원에 실려가서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영화 배우처럼 총알을 피하는 걸 깜빡했어. 뭐 이렇게 이제 했고 간호사들한테 여러분이 제발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웃으면서 의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만은 모두가 다 공화당원입니다. 그랬더니 막 그러면 안심이지. 그러고 이제 수술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때 미국 대통령의 최초로 마취를 하면 대통령 권한이 이임되는 그 첫 사례가 그때 생겼죠. 네. 그래서 그 사례로 최근에 보면 대통령 영화 이런 게 보면 대통령이 그 지정 생존자 이런 드라마 보면 대통령이 병원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 부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합니다. 미국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생기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그런 유머도 썼고 워싱턴 DC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도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빛보다 소리가 더 빠른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막 루머와 막 그 정치인들의 비난 이런 그 소음 이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빛보다 빠른 유일한 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치 있게 이야기도 하고 레이건 대통령 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머스럽 그리고 뭐 대통령 그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유머를 사용했어요.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먼데일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가 계속 자기를 이제 나이 많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딱 오늘은 제가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이 부족하다.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그때 막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2개 주인가 지고 모든 주에 다 이겼으니까. 네. 뭐 그렇죠. 또 그런 뭐 미국도 그렇지만 또 처칠이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예. 유머로서. 그렇죠. 네. 영국 처칠은 네. 뭐 총리가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야당에서 어떻게 총리가 왜 지각하냐고 비판 막 하니까 처칠이 태연하게 그랬다는 거야. 정말 아름답고 예쁜 부인을 둔 사람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당신도 예쁜 마누라를 뒀다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거요. 와.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그다음에 네. 여성 그 야당 그 노동당이죠. 네. 막 공격을 해요.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총리 나는 진짜 커피에 독약을 타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남편이라면 그 커피를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매너갔다 그러고요. 또 네. 화장실 유머로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저칠이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마침 노동당 그 이제 당수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저칠이 남자들은 이렇게 누다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오면 살짝 돌려서 누거든요. 돌려서 누는 게 옆에 칸으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야당 당수 의외로 옆에 칸을 가니까 아니 저칠 당신 왜 옆에 칸까지 가서 그
그 소변을 보냐 이렇게 처친이 이런 말이. 노동당은 말이야 뭐든지 큰 것만 보면 국유화 시키잖아. 내 거 보고 나서 또 국유화 시킨다면 어떡해. 숨겨야지 그랬다는 네. 자기 게 크다. 노동당은 국유화 시킨다. 이걸 이제 프레임을 해가지고 네. 상당히 처칠 굉장히 유머스러운 사람이 뭐 생긴 게 그 영국 불독 맞아요. 네. 맞습니다. 불독처럼 생겼고 그 종이실에도 그 불독을 끌고 다녔어요. 네. 네. 그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영국의 또 극작가인 버나드 쇼와 또 이제 굉장히 좀 서로 서로 좀 싫어하는 견제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버나드 쇼가 이제 본인이 자작한 그 극에 초대를 한 거죠. 이제 초대해서 친구분이랑 같이 오세요. 뭐 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네 이제 처칠한테 했더니 처칠이 그 이제 연극하고 있는 그 이틀 이제 초대받은 이틀 중에 제가 그럼 이틀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 연극이 이틀까지 그거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받아쳤다는 그런 또 일화가 있죠. 굉장히 뭐 여러 이렇게 받아치더라도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재미있게 이렇게 대통령 선거 중에 또 레이건하고 그 전에 이제 그 레이건 전에 대통령이 그 미국의 누구죠 저 카트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그 60분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60분을 대해서 이제 옛날에 그런 게 막 추적 60분 이런 게 나왔었는데 60분이라고 하는 그 TV에 나와가지고 그 카트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쭉 공부하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 한다니까 레이건이 뭐라 그런지 알았어요? 제가 그 나머지 59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모를걸요. 그러니까 치적을 홍보할 게 1분밖에 안 된다. 나머지 59분은 치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대통령 그 이런 경쟁 과정에서도 유머스럽게 상대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런 좀 이렇게 보더라도 유쾌하고 좀 재미있는 그런 정쟁들을 참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런데 약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을 보니까 약간 그 개그 본능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지망을 하기도 했고 개그맨 지망하셨던 우리 홍준표 후보가 약간 유머스럽게 하고 약간 그런 개그 같은 것도 좀 재밌죠. 그런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흥미진진하고 긴장감도 있고. 그 토론회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TV 토론을 보니까. 그 대표적인 재미있었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작게 5015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작게 그 부분 재미있었던 요소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어서 상대를 푹 찌른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내가 1시까지 봤거든요. 보니까 뭘 물었냐면 그 대장동 특유 있잖아. 대장동 그 비리가 그랬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면 정 몰랐다면 무능이고 뭐 알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유도하니까 이제 저 윤석열 후보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서로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정도인데 약간 그런 정도의 그 끄집어내는 맛이 있어요. 상대를 좀 곤란하게 해가면서 그랬었군요. 그 참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또 이 위대한 지도자의 간디, 간디가 본인이 오랫동안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 유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간디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 영국 그 대학의 그 교수가 식민지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굉장히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당에서 이제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교수가 새는 돼지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간디가 그러면 저는 다른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교수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디에게 지혜의 보따리와 돈 보따리가 있는데 너는 뭘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저는 돈 보따리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역시 식민지라서 돈 보따리를 택하는 그런 천박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거죠. 교수가. 그랬더니 간디가
원래 대부분이 다 본인에게 부족한 것을 택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본인 같으면 이제 지혜의 보따리를 택하겠다고 이제 교수가 했더니 원래 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택한다. 이렇게 또 교수가 또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복수를 하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시험지에 이제 답을 이렇게 제출해서 굉장히 간디가 완벽한 답을 제출했는데 거기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교수가 점수를 매기지 않고 그냥 이디엇, 바보 멍청이 이렇게 이디엇이라고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간디가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이게 점수가 매겨져야 될 자리에 점수가 없고 교수님 서명이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유쾌하게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잘 돌파했다라는 이런 또 정말 뭐 있죠. 교훈도 되면서 재밌는 이야기죠. 네네. 냉전이 치열할 때 케네디와 이 발음 후로쇼퍼, 후로시쇼퍼, 뭐 후로쇼퍼 그런데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그 둘이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논쟁도 꽤 하고 그랬어요. 그중 유명한 중에 하나가 케네디 그 이야기예요. 미국의 이제 소련의 당시에 후로시쇼퍼에 대해서 바보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23년 행을 받았대요. 그런데 국가 원수 모독죄는 3년이었고 나머지 20년 행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국가 비밀 누설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런. 그런 거 참 너무 좋네요. 오늘 하여튼 뭐 대통령 유무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워낙 그 정치가 양당제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너무 치열하고 또 상대의 공격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정치성을 한기를 하고 지지자를 끌어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유머도 약하고 또 뭐 미국 이 유머도 보면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자들에 대한 이렇게 그다음에 정당 이런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봤을 때 지긋지긋하게 논쟁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의회와 대통령의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했던 그 유머들이 굉장히 꽤 많아요. 그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고 이래서 이제 그런 걸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이제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끝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끝내고 스타워즈 보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스타워즈 팬이라고 그러고 꽤 유명한 사실이니까. 그 유명한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도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왕자의 게임에 개봉도 되기 전에 자기만 DVD를 구워오게 해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특권을 누렸는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해했대요. 너무 그 팬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뭐 기자들도 아주 유쾌하게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워즈를 안 봤대요. 그런데 기자들이 알았는데도 이제 비판하지는 않았대요. 그게 이제 유머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정치에도 이제 유머가 필요하다. 한국 정치에도 유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의회 이제 말씀하신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 그 손녀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왜 그게 가장 기쁘냐고 했더니 그거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다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 또 의회 모독죄다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의원한테 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의외로 그런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된 장관들이 일은 더 잘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한국 언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야당을 그런 식의 그 발언조차도 엄청 난리가 나는데 참 조금만 더 유연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 좀 트럼프 대통령처럼 들었을 때 불쾌하면서 이렇게 이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년 대통령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이번 선거 과정도 그렇고요. 내년 다음에 대통령도 아마 꽤 유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두고 보시기로 하고 그건 또 다음에 다루기라고 해요. 유력한 그런가요? 후보들이 꽤 유머 본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야 다 유머 본능이 있는 분들이 유력하기 때문에 저는 꽤 한국의 새로운 정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그 유머의 정치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재밌었죠?